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방에 장 마감 1시간 전 3대 지수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그 하락을 딛고 다시 일어나 주요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역시나 미국의 부양책 협상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전일 협상을 중단시켰다는 충격 발언을 했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사 지원 등 일부 부양책 타결을 다시 촉구하면서 부양책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방안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뿐 포괄적인 부양책은 아닌데요. 이날 그는 항공업계와 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을 언급했고요. 이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부양책에서 남아있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아침에는 역시나 또 트위터에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현금 지급 법안을 서둘러 도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포괄적인 부양책보다는 10개 정도의 방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 전문가는 우리가 어제 오늘 마주한 급락과 반등은 대선을 앞두고 겪을 변동성 장세의 일부일 뿐이라며 몇몇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틈타 빠른 경기 회복에 민감한 순환주로부터의 이익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저녁에 실시될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 또한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토론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10시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죠.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확실한 승리가 시장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바이든의 강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주 지원 발언에 항공주가 다시 회복해줬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델타 항공 각각 4%, 3%대 회복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종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산업 부문의 보잉도 3% 이상 회복했고요. 빵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3% 가까이, 그리고 애플 1.7%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어제 급락을 딛고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530포인트 일어서줬고요. 28,300포인트 선에 회복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11,100선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1.88% 다시 딛고 일어나 11,364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 역시 오늘 안정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58포인트가량 회복한 3,419에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마감해준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그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세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예 없는 것보다는 부분적이라도 재정 부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며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이리저리 옮겨 다닌 이 트럼프의 스탠스에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진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 급락을 했다가 이날 이 항공업 등에 대한 일부 재정 부양 합의 촉구에 급반등한 셈이 될 텐데요. 문우신과 펠로시도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들리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협상 역시도 재개가 됐다라는 점에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정 부양 여부에 대한 그 향방에 따라서 일희일비 장세가 좀 불가피하다는 인식 역시도 좀 해볼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오늘 팬데믹 피해 지원과 그리고 대선 결과와 관련한 가시성 측면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시장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최근에 바이든 대세론에 더욱더 힘을 실는 또 다른 IB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지난 밤 사이 WTI 가격이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5% 정도 하락한 채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통부양책 합의가 중단이 되고 물론 세부 부양책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산업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부양책 합의가 중단이 되고 여기에다가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전날 나왔던 원유 재고가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단 API 주간 원유 재고가 90만 배럴 증가했고요.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역시 5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하락해서 40.04달러에 WTI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도 볼 텐데요. 금값은 장중 한때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결국은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부양책 합의 중단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 0.93% 내려서 1,891.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 밤 사이 채권 금리는 크게 반등했습니다. 채권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0.79%, 거의 0.8%에 육박할 만큼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세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올라서 0.795%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날 그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0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3.6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 고르셨을까요? 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재정 부양 합의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증시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에서는 과도한 낙관론은 금물이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재정 부양 패키지가 대선까지의 증시의 상승 흐름을 도모할 유일한 상승 재료는 맞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증시 반등에 이 모두가 이렇게 빨리 업돼 놀랐다. 불드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넷웨스트라는 기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현재 제안된 패키지 중에 이견 사항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도 합의가 좀 요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또 이유는 백악관보다 더 소규모의 딜을 원하고 있는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법관 임명 사안에 이 재정 부양 합의보다도 더욱더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라는 기관 역시도 부양 무산은 아닐 테나 이 타이밍이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재정 부양 합의가 아직까지 확정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오르고 없으면 조정 나오고 이런 것 같거든요. 요즘 그런 시장 분위기는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면 재정 부양이 만약에 없다면은 증시는 조정이다. 이 부분에도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대부분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언급을 드렸던 펀드스트레이트라는 기관의 톰 리 창립자 같은 경우에도 한쪽이 부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노빌,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시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제한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에서 추가 부양이 이 경기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BTIG라는 IB에서는 구체적인 또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추가 부양 없이는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대비, 이날 종가 대비해서 약 한 9% 정도 하락한 수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불확실성 속에 최근 이 증시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대선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양에 대한 잡음이 불안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현상 유지, stay the course라는 그런 표현을 월가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 캐나코드라는 IB에서 초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기존의 투자 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전반적인 경기 부양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선 전까지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 기대에 기반한 당사의 낙관론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부양책 합의를 대선 이후까지 중단한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시장을 크게 무너뜨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사이에는 세부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통부양책 합의는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간극이 1조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큰 상태죠. 하지만 세부 부양책 가운데에는 민주당과 백악관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세부 부양책부터 먼저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변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1,200달러 현금 지급에 대한 부양 법안에 합의한다면 나는 사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움직여라. 그래야지 나는 사인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세부 부양책은 아주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부양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채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부 부양책들을 모두 하나씩 자신의 사인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간극은 계속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일단 부양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 항공사에 대한 지원 법안을 문희신 장관과 논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그 통부양책 합의에서 이제 세부 부양책 합의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 시장이 추가 부양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낙관하고 있다라는 그 경계론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꿔 말하자면은 일부라도 그렇다면 합의가 된다면은 굉장히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뭐라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정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2조 달러든 1.5조 달러든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정부양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서포트가 이어졌다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일부라도 재정부양에 대한 합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불확실성 완화 또는 해소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부양이 없어도 미국의 경기 회복 지속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대선 전에 사인이 되기를 굉장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달 열렸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담은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늦어진다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 전망이 밝아지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한 위험을 동시에 보고 있다면서 여러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새로 재정 부양책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4분기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소수자와 저소득층이 특히 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너무 작은 규모라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를 지지해줄 만한 규모의 부양책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부양책이 나올지 합의가 될지 이 미지수인 가운데 과연 어떤 규모로 합의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죠. 연준에서는 또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7월에서 8월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사업 투자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고요.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했다면서 지난 6월 이후로 월 800억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 증권을 매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재정 부양과 관련된 이 코멘트를 시장에서도 의사록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연준의 지금 기본적인 예상은 올해 추가 재정 부양 법안의 통과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란다가 아니고 어쌔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추가 재정 부양을 이 연준에서는 최소한 가정 또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산이 됐을 때 연준도 얼마나 또 괴리를 보일 것이냐, 충격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부양과 관련한 추가적으로 코멘트 중에서는 일부는 재정 부양 규모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합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한 또 위원들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일부는 향후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와 함께 시장과의 소통을 더 잘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과의 연준의 소통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항공주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동반 상승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공동 창업자 샤르팽디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항공주입니다. 팀장님, 항공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트럼프가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이 호재 외에도 항공주의 추가 호재가 좀 존재를 했습니다. 바로 JP모건이 항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JP모건에서는 이날 업황 회복 시기를 2022년으로 전망을 하면서 일부 항공주는 40% 이상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 투자 의견 업그레이드가 내년에 항공 업황이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기대된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별주로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젯블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더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리스크 대비한 보상 수준이 매력적이다라고 밝혔고 이 당사의 비용 관리 측면에서 호평을 내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는데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이 동사가 현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스프릿 같은 이 항공사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올렸는데 지금 리스크 대비 보상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요 항공사들 가운데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동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만한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다른 항공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밸류 플레이다. 기업 가치가 위험 대비 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일 텐데요. 그렇다면 최근 업황의 동향은 어떨까요? 미국 교통안전청 이 TSA에서 집계를 하는 공항 보안검사 인원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여전히 나쁘지는 않지만은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변동성도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해당 수치가 1일 평균 80만 명대로 전년 대비해서 3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10월 6일에는 59만 명에 그치면서 전년에 203만 명 대비해서 또 한 3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련주에 대해서 순전히 펀더멘털만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분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날 항공주 외에도 크루즈 선사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선사들이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운항이 좀 중단된 상태인데요. 크루즈 선사 관련한 투자 의견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JP모건이 오늘 이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날 항공주와 함께 크루즈 관련주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저 여행에 대해서 좀 억눌린 수요, 펜트업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상당하다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업계가 탑승 전에 이 탑승객과 그리고 크루들을 전원 코로나19 테스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호재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크루즈 선사 관련한 그런 주식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위축된 것도 호재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항해 금지가 풀릴 가능성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조치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9월 말에서 현재는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두 명의 인물이죠. 샤르팡티에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가 수상을 했는데 이 가운데 샤르팡티에 박사는요, 상장 기업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지난 밤사이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그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이 기술은요, 질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잘라 없애거나 아니면 변형시켜서 유전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연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은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형 기반의 약물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이미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을 좋아하는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던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고 있는 캐시우즈가 만든 ETF죠. 혁신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 ARKK에서도 테슬라와 스퀘어에 이어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이미 혁신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그 기업입니다. 자, 이날 크리스퍼는 11% 정도 급등을 했고요. 덕분에 ARKK의 주가도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팀장님, 일단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투자 의견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이 지금 비중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비트에서 집계를 하기로도 지난 한 달간의 이 회사에 대한 매수 의견이 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도 내년까지도 대규모의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또 단점이 있겠고, 그리고 올해 주가가 한 40% 이상, 그리고 지난 1년간 한 120% 이상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리제네론과 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에 대한 마켓워치의 목표 주가 평균치도 96.2달러로 이날 종가보다도 낮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마존의 2020 프라임데이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존은 7월에 이 프라임데이를 열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사상 처음으로 10월 중순 이 13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아마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마케터 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행사는 연말 쇼핑 시즌을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니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커머스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고 더욱더 이 연말 시즌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할인 프로모션 등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아마존은 이날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관련주로 이커머스 ETF죠. 이비즈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JP모건 전문가도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두고 매출 전망을 내놓았는데 75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예상했던 5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고요. 그는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며 프라임데이로 쇼핑에 대한 수요는 4분기까지 자연스럽게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의 경쟁업체 월마트는 새로운 블랙 프라이데이 체험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아마존보다는 이틀 더 앞서서 이 빅세이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이 쇼핑 기간을 늘리면서 판매 확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한 아마존의 이 위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죠. 첫 번째로는 4분기와 연말 매출에 이번에는 직결이 된다는 그런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라임 회원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같은 할인 혜택을 이제 받으려고 신규 유입되는 그런 회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존이 위상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에 대한 이 구체적인 매출을 제시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디지털 커머스 360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해 프라임데이 글로벌 매출이 71.6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00억 달러를 만약에 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40% 정도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규모가 좀 적었을 때에 비한다면 성장세가 둔화한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난해 4분기에 아마존의 전체 매출이 870억 달러였거든요. 그렇게 적은 비중도 아니겠고, 그리고 성장세 역시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기업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과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